우리 김복희님 같은 경우에는 속기미가 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혈관 발달이 너무 많아요. 이 혈관 발달이 사실 기미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게 그냥 봤을 땐 모르겠는데 저렇게 정확하게 보니까 저 얼굴로 어떻게 다녔나 싶네요. 아니 뭐 레이저 치료도 하고 그러셨다면서요. 근데 그때뿐이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이제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보니까 그때뿐이고 또 기미도 그때는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지금 이제 김복희님 같은 경우에 제가 혈관 발달이 많다고 그랬죠. 이게 치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냐면요. 우리가 레이저가 들어가더라도 거미줄이 많은 거예요. 거미줄 안에 색소가 있는데 거미줄이 엄청 많아. 근데 그 거미줄이 레이저 때문에 터져버리네. 그러면 우리 혈관이 자극을 받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염증 세포를 막 분비해요. 자, 근데 아까 제가 기미는 뭐라고 그랬죠? 일반적인 색소랑 다르다. 네, 뭐가 연관된다고 그랬죠? 만성적인 염증, 호르몬 막 이런 게 연관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혈관들이 염증을 유발하니까 기미가 또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혈관 발달이 많은 분들은 안 그래도 기미 치료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거기다 심지어 색소가 김복희님처럼 좀 심부에 있는 분들은 레이저가 심부까지 도달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치료가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미는 작은 자극만 받아도 색소들이 또 표면으로 막 이렇게 증가가 되는 느낌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치료가 어려울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기미가 잘 생기는 피부가 있습니다. 어떤 피부일까요? 건성. 건성. 저 건조해요. 어머니 저 진짜 건조해요. 그러니까 건조한 사람이 좀 생기는 것 같아. 맞아, 저도 나 건조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민감성 피부가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기미? 그렇죠. 정답은 네. 나왔습니다. 어디요? 정답은 바로 얇은 피부. 민감성 피부. 진짜? 민감성 피부. 진짜? 민감성 피부? 네, 민감성 피부는 사실 쉽게 화끈거리고 따끔거리고 막 가려운 이러한 피부를 말하는데요. 피부 장벽은요. 피부를 보호하는 지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피부를 두부라고 쳐볼게요. 네. 두부 위에 이렇게 유리라는 피부 장벽이 덮여 있는 거예요. 막 사포질을 많이 해가지고 손상받은 유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막 손상을 준 사람들은 이 유리가 잘 깨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유리가 깨지면서 이 파편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는 두부에 손상을 주겠죠. 자극을 주고. 그럼 뭐가 발생될까요? 염증이 발생되죠. 그럼 뭐가 증가되죠? 기미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피부 장벽이 약하면 민감성 피부인 경우에는 기미가 악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김복희님의 얼굴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빨간 혈관들이 되게 도드라져 있잖아요. 김승희님에 비해서 김복희님이 굉장히 도드라져 있죠.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얼굴이 전체적으로 울긋불긋한 게 굉장히 눈에 많이 띄고요. 네. 그렇죠. 이게 혈관들이 도드라진 거죠. 그렇죠. 붉은 걸 넘어서서 실핏줄의 실핏줄. 확장까지도 보이죠.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혈관이 발달되어 있다는 건 현재 피부가 예민한 민감성 피부. 엄청 예민해요. 지붕으로 따지자면 완전 부서진 상태, 어떡해. 금이 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럴 때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세안할 때 주는 마찰로도 그냥 내가 화장했을 때 주는 마찰로도 기미가 자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주 조심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보니 이 두 분이 기미를 악화시키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지? 습관이요? 아, 기미를 악화시키는 습관? 뭘 악화시켰을까? 바로 네. 뭐죠? 이것입니다. 이거 뭐야? 팩트잖아요. 그렇죠? 잘 아시죠, 화장하는 여성분들은. 팩트? 네. 네, 이게 팩트인데요. 자, 두 분이 화장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VCR로 준비해봤는데요. 네. 한번 보실까요? 몇 겹이나 바르세요? 3겹 정도 발라야 세 그나마. 겹? 예. 네. 3겹 정도? 3겹. 3번. 한 번 발랐죠? 네. 별로 나타나지가 않아. 2번도 발라요. 그래도 안 나타나. 네. 3번 정도 더 발라야 여기가 없어질 때까지 좀 뿌해. 5번은 발렸거든요. 저희 여기 속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5-6번 하신답니다. 팩트를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하십니다. 아이고, 때리는구나. 저 정도면 싸대기 때리는 거 아니에요? 좀 세게 때리시네. 맞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세게 이렇게 때리듯이 바르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더
찍으면 더 보이는 거예요. 오. 딱 꺼내죠. 밑에 미끄러져가지고. 색깔하고 이거하고 더 보이는 거야. 네네네. 네, 제가 이제 진료를 볼 때 이해득실이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네. 뭐든지 이제 이익과 손해를 잘 따져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화장할 때는 이 이익과 손해를 잘 따져야 됩니다. 두 분처럼 또 기미를 가린다고 막 팩트를 아까 막 이렇게 얼굴에 이런 식으로 문지르고 두들기고 이렇게 한다면은 피부에 미세한 염증이 생겨요. 이게 무슨 꼭 빨개진다고 염증이 아닙니다. 네. 겉에는 티가 하나도 안 내더라도 마이크로 트라우마, 아주 미세한 자극이 미세한 염증을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미를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두 분이 갖고 있는 기미를 악화시키는 습관이 또 있었습니다.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매일 화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 네. 매일이 그래, 포인트군요. 맞아. 그렇죠. 우리가 화장품의 뒷면에 전성분표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한번 쓱 보시면 기본적으로 한 40에서 50개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기초 화장품 어떻게 바르죠? 토너, 에센스, 세럼, 로션, 영양크림, 아이크림, 선크림, 비비크림, 뭐 컴팩트 이렇게 많이 바르는 사람이라면 네. 겹치는 것만 빼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200에서 300여 가지의 화학물질이 피부에 매일 접촉하고 있다는 거죠. 자, 화학물질이 접촉을 했었을 때 사실은 함량이 적은 물질들이라도 만약에 내가 알레르기를 유발했던 물질이라면 걔네들이 반복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미세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또 기미를 악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매일마다 화장을 하게 되면 또 뭐가 문제점이 있을까요? 매일 마찰을 지워야 해야 돼. 맞아요. 맞아, 지워야 돼. 매일마다 이중 세안을 하잖아요. 맞아요. 자, 클렌징은요, 당연히 닦아내는 데도 중요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닦아내면 피부 장벽도 손상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마다 여러 가지의 화학물질이 접촉이 되고 또한 그걸 닦으려고 매일마다 이중 세안을 하니까 피부 장벽이 악화되고 피부 장벽이 악화되면 뭐가 악화된다? 기미가 악화될 수가 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요. 일주일에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루틴을 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미가 심하거나 피부 장벽이 약한 분들은요. 딱 경조사나 누구 딱 만났을 때만 하고 평소에는 그냥 선크림만 바르라고 안내를 줍니다. 그렇게 못 산다니까요, 집에서. 아니 왜 죽일 듯이 저를 쳐다보시면서 전 그냥 맞아 이랬는데. 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가리고 다녀야 된다는 강박이 좀 있으신 거죠. 그렇죠. 어떻게 되지? 자,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화장품 중에는 기미를 또 악화시키는 화장품이 있어요. 아 그걸 찾는 게 제일 진짜 중요해요. 네. 우리가 얼굴에 기미가 많고 얼룩덜룩하니까 이런 분들은 막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너튜브에서 야 이거 피부과 전문의가 자기들 일부러 안 알려주는 막 그런 거래라고 해가지고 막 사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비타민 A 크림, 레티놀이 있죠. 레티놀 들어봤어요. 자, 레티놀, 그렇죠? 저도 이거 써봤어요. 레티놀. 그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그 며느리도 안 알려준다는 그 하얀 크림이잖아요. 하얘진다는 크림. 네. 자, 레티놀, 비타민 A는 사실은 피부에 엄청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티놀이 각질층이라는 데에서 피부가 표피, 진피로 나눠져 있고 표피가 또 4개 층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중에 가장 바깥층이 각질층인데 이 각질층을 빨리빨리 탈락시켜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표면에 묻어있는 묵은 각질이랑 색소가 같이 탈락이 되니까 뭔가 좀 환해지고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주위 분들한테 이 레티놀이 야 기미에 좋대, 피부과 의사들이 기미 좋대 이 얘기를 듣고 기미 환자분들이 막 쓰시는데 항상 주의해서 써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레티놀, 비타민 A가요 자극감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웃긴 게 기미를 좋아지게 하려고 바르는데 피부에 자극을 줘서 만약에 염증이 유발된다면 뭐가 악화될까요? 기미가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서 레티놀 쓰라고 했는데 레티놀 발랐는데 원장님 그 부위가 좀 짙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게 자외선에 약하기 때문에 밤에 바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외출 후에 나갔다가 레티놀 발라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중세안 하죠. 그래서 피부가 안 그래도 예민해져 있는데 갑자기 레티놀 이걸 바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예민해진 상태에서 또 예민해질 수 있는 레티놀을 바르니까 갑자기 피부 염증이 생겨서 다음날 얼굴이 빨개지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기미가 악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더 좋아지려고 한 건데 더 약하게 만든 거네요. 자, 또 요즘에 유행하는 아주 미세한 바늘이 들어있는 미세집. 그런 화장품 네, 있죠. 땡땡샷이라고 하는데 오, 뭐 맞아, 들어보셨죠? 맞아.
이거 완전 품절템이잖아요. 이게 아까 바늘 같은 그 콕콕 찌르는 따끔따끔한 성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직접 한번 손에 한번 발라보시죠. 발라볼까? 네. 오, 따끔해요. 그렇게 왜 따끔하고 맞아. 진짜 더 따끔해. 네. 따끔해요. 이 화장품의 원리는요. 네. 미세한 바늘이 피부를 손상시키면 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콜라겐이 좀 증가한다는 것으로 이제 실제 피부 장벽이 좀 강한 분들 그리고 여드름이 있는 그런 청소년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미가 있는 분들 특히 기미 부위에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따갑지. 미세 염증이 생기죠. 네. 그럼 뭐가 돼요? 기미가 기미.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실제로 이런 바늘이 들어가 있는 이런 성분들을 사용한 다음에 기미 환자분들이 기미가 좀 증가됐다고 오시는 분도 꽤 계십니다. 오, 따갑다. 이런 것들은 좀 너무 자주 사용하시는 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